그 전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셨고, 그다음에 이번 오버데어의 이제 배급 총괄 매니징을 해주시고 계시는 홍효숙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효숙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버데어를 만든 장민수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광주에서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만든 정재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배우가 없는 필름의 관계로 음악이 왔습니다. 그 정재일 음악 감독님이 배우가 없는 관계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계시고 아마 여러 번 보신 관객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장민승 감독의 영상과 그리고 정재일 감독님의 음악이 만나서 오버데어라는 작품으로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여러 차례 이걸 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분위기로 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야 될까 하면서 오늘 저도 이 극장에서 영화를 다시 봤는데 이런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한편에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못 봤던 어떤 느낌? 다른 느낌으로 또 이 영화를 볼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독님, 두 분 감독님도 잠깐 보셨는데 일단 이 상영 조건이 좀 달라지면서 영화가 좀 다르게 좀 저는 또 읽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우선 이 영화가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섹션에서 처음 그 월드 프리미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산 영화의 전당을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가시는 시중극장인 무슨 CJ, CGV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도 상영할 기회가 있었고 해서 그리고 다양한 환경과 극장에서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뭐 거듭 강조되다시피 여기에는 배우도 안 나오고 이야기도 없고 이래서 보고 듣는 게 전부인 거여서 그 형식이 어느 영화보다도 매우 중요한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극장이 이렇게 이 고해성도로 볼 수 있는 극장이 생각해 보니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보니 공간이 대한민국의 연극장보다도 압도적으로 우수한 화질, 영상이가 새 거라는 소문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안 보이는 것들, 저도 사실 만든 이로서 정확하게 크게 제대로 확인을 못한 많은 시도를 했지만 한 번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여서 제가 아직 그 단계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라식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뭔가 세상을 본 듯한 느낌이라면 이게 영화적 표현이 하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보면서 장민승 감독님이 제주 한라산을 3년 동안 촬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완성된 어떤 영상을 음악 감독님한테 보여드린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푸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음악을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푸티지를 보시고 어떤 컨셉으로 내가 이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과연 이제 어떻게 첫 단계에서 어떤 구상으로 이걸 시작하셨는지가 오늘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 이렇게 뭔가 연결이 안 되는 저 커트들 오늘 보면서 왜 이 다음에 이걸 했지? 내지는 저 커트는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계속 오늘 뭔가 이렇게 진행을 잘해야 된다라는 관객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저 커트는 무슨 의미지? 막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음악 감독은 이 커트들을 정말 부분을 그냥 봤을 텐데 어떤 느낌으로 어떤 컨셉으로 내가 이거 곡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가 정말 궁금해졌어요. 네. 올해 2월이 되면 제주도로 짐을 싸서 떠난 지 4년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4년 전에 처음 출발할 때 이제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막연하게 뭔가를 찾아내고 그렇게 할 때 막연히 당연히 제주도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아름다운 풍경들,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재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풍을 같이 보러 간 적도 있고 제주도의 칠머리 단곳을 보러 간 적도 있고요. 근데 시간이 거듭할수록 그런 맥락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서 진짜 작업을 그러니까 어떤 포맷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때가 왔을 때 보여준 영상들과 사진들은 저한테 아니 이곳이 어디인가 어느 행성일까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볼 때처럼 아이슬란드일 수도 있고 터키일 수도 있지만 불분명한 그런 느낌, 굉장히 우주적이라는 느낌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때 정해져 있었으니까 오버데요. 그냥 저 멀리 피안의 어딘가 라는 느낌을 저는 매우 강하게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부터 음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포맷을 필름 형식으로 하고 44분이라는 러닝타임을 정해서 각자 그냥 알아서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별로 이렇게 협력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여러 가지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은 44분의 한 음악 마치 심포니처럼 44분의 한 음악을 만드는데 세 가지 요소를 떠올렸습니다. 이 영상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우주적이기 때문에 우주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어떤 대자연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항상 여성적인 에너지를 떠올리게 저는 됐었고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의 여성의 에너지,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 그리고 어떤 퇴적된 음들, 퇴적이 돼서 그게 큰 섬을 이루거나 어떤 절벽을 이룬 그런 음의 파편들, 조각들, 그리고 종교적이면서도 어떤 제의적이면서도 감정을 담지 않고 공기처럼 약간 무슬림 나라에서 아침 저녁으로 에잔이라는 기도하러 오라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들을 때 마치 음이 바람처럼 공기처럼 우리한테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소리가 있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가물란이라는 이렇게 종들로 이루어진 악기들이 있는 앙상블을 가물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무런 감정을 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또 힌두 전통에서 온 악기, 그 음악 형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리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 가물란, 퇴적된 음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이렇게 세 개를 가장 중점적으로 구성해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볼 때는 처음에 그 종소리 같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꼭 그냥 오늘 제 느낌은 산사에서 새벽에 뭔가 그런 실제로 정주라는 악기도 썼고요. 가물란뿐만 아니라 그런 제의 때 쓰는 그 기구들, 요령 소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감독님이 연출의 면에 쓰셨지만 배고픔과 추위와 무서움보다 더 무서웠던 건 내가 계속 뭔가 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나의 어떤 그 사고를 떨쳐내려고 했던 것이 가장 좀 힘들었다라는 그 연출의 면을 제가 읽었는데 오늘 저는 보면서 그 앞부분에 지금 정재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딴 세상에 막 그 있다가 그 초록색 그게 어떤 풀이라고 해야 뭐죠? 보리죠. 보리가 이제 흔들리는 장면이 나올 때 뭔가 이렇게 그 현실 세계로 나왔다는 안도감? 그래서 좀 편안해진 거예요. 그 앞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옥죄이면서 보다가 청보리가 이제 흔들리고 약간 이제 녹색이 나오고 그러다가 그래서 좀 편안해졌는데 갑자기 또 다시 저쪽 세상으로 가니까 이제 표현이 좀 그랬나요? 그런 이제 어쨌든 오늘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의도하셨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날의 그 보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조금 뭐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른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느낌을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라산을 등반을 해봤지만 꼭 한라산이 저렇게만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등반을 해서 올라갔을 때 이 천상의 세계가 있구나. 근데 그 천상이라고 하는 공간을 드러낼 때 드러내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러니까 왜 감독은 저런 이미지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했을까? 무엇이 그를 그곳으로 끌고 갔을까라는 게 오늘은 또 궁금해지네요. 본래는 여기 뭐 크레딧에서 나와 있지만 이것을 의뢰한 회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장품을 만드는 아모레 퍼시픽이고 그곳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의 의뢰로 시작은 정말 제주를 달라지고 빨리 사라지고 있으니까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은 사진가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왔었습니다. 기록에서. 근데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동시대적인 느낌으로 오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어두컴컴한 그런 이렇게 달력사진 같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그것들이 순서가 저한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청을 했죠. 사진만 찍을 게 아니라 이렇게 활동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때로는 녹음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좀 확장된 포맷으로 여러 가지 좀 다양성을 갖고 가보자. 그래서 그걸 동의했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주하면 떠올릴 수 있는 아름답고 화창하고 파스텔하고 뭐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렸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진이 한 장도 안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뭐 어둡고 무섭다 뭐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게 다니면 다닐수록 모든 아름다움의 풍경 속에
감춰져 있는 슬픔들이 항상 배어나왔어요. 그것을 풍경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고, 자연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고, 때로는 소리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먹고 시작하는 것이 애초에는 1년을 찍고 6개월을 정리해서 한 1년 6개월이면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그거에 저도 계속 어디서부터 이 감정들, 그 멜랑콜리아한 게 어떤 거에서부터 오는 것일까라는 것들이 이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고 좀 더 원초적인 상태, 그러니까 손 타지 않은 제주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게 됐어요. 마치 옛날에 산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피신을 해야 됐던 사람들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바람 불 때나 뭐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하루하루 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겹겹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마주한 것들은 이 제목이 오버데어에도 있지만 마치 저 너머에 약간 사후세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곳이 제주라는 것도 있게 해줬고, 그래서 그것들을 마치 대리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풍경들, 그리고 소리들, 그리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기 때문에요. 그 모든 사물들이 바람에 맞춰돼 갖고 다 사물들이 자기 소리를 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에도 바람이 세게 불면 대나무에서 이렇게 피리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것들이 찬 것 같기도 하고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에 계속 노출될수록 많은 생각들도 들고 메시지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긴 하지만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생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역사도 있고 풍습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인 건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배치를 해야겠다. 좀 더 극적인 요소들, 혹은 극영화로 갈 수 있는 요소들, 혹은 다큐멘터리거나 그런 것들에서 그 입구까지 갔다가 자연스럽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그 현지에 있는 선인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거는 더더욱이 이것을 담아내지 말아야겠고,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줄의 텍스트라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생략을 해야겠다. 그래서 한 3년여의 한 1000일 동안은 모든 것들이 다 더하기의 과정이었다 그러면 나머지의 시간들, 소위 그 후반 작업에서는 다 모든 걸 과감하게 빼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순서를 만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그 논리를 가지려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44분을 순서대로 하나씩 배치해서 나온 것도 하나의 결과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화면들이 동시에 펼쳐질 때가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또 하나의 영화적 형식을 갖춰서 만들게 돼서 이렇게 관객과 만나서 됐을 때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모여서 갖고 있는 이런 공간, 시간들이 갖고 있는 또 새로운 영화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 이것들을 막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서 그날 극장의 시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실제로 이렇게 기술적인 그 상태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는 사람의 감정이 달라서 오늘 여기는 벌써 한 3-4번째 오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분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항상 그때가 매번 다른 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집게를 들면 바다를 볼 때도 매번 다른 바다가 되듯이 같은 바다가, 이 영화도 어떠한 메시지, 스토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영화관에서 이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상태, 그런 감각,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길었죠?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정재일 이거 얘기를 장 감독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재일 음악 감독님이 물론 참여하셔서 완성한 작품 오버데어지만 그래서 이제 다 해서 뭐 기술 시사가 됐든 뭔가 했을 때 처음 보셨을 때 오버데어는 어떤 느낌이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본인이 참여한 영화지만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제주도라는 재료는 그렇게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곳들이 많습니다. 저는 동행하지 않았고요. 이 사각 프레임 안에 담겨진 저 어마어마한 파도들 실제로 봤으면은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 저기 담기고 소리는 음악이 담당함으로써 다른 생명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제목 그대로 저기 어딘가에 있는 어떤 이 우주의 어느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할 때도 완성을 하고 나서도.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관객과의 대화에서 두 분이 이제 어쨌든 뭐 44분이라는 것만 놓고 편집은 편집대로 음악은 음악대로 이제 그래서 맞췄는데 잘 맞아서 손대지 않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이거를 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손을 대면 귓가기가 딱딱 맞아가지고 뭔가 더 감정을 이렇게 확확 실어주면서 갈 것 같은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뭔가 제가 이제 감정을 막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 끊기고 음악만 나온다든가 아니면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없어진다든가 그랬을 때 뭔가 그 좀 욕심 아닌 욕심 이런 건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없었습니다. 조금 없었고요. 저는 또 상업영화, 극영화도 간간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익숙하긴 한데 둘이서 작업할 때는 그런 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사라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라마가 생기는데 그럼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좀 경계하는 어느 정도 생각도 있고 네. 뭐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아름다운 뭐 소위 말해서 멜로디, 프레이즈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만드는 그 뭐 넓은 의미로서 정말 능수능란한 그 감히 뭐 따라올 수 없는 음악가들이 있는 게 아닐 정도의 음악을 다 만드는 걸로 정평하잖아요. 근데 그냥 한번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떠올린 건 아니지만 이게 아까도 이렇게 퇴적층 이런 거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음악적이고 극적이고 화려하고 그런 거하고는 반대로 굉장히 이렇게 소리들이 층층이 쌓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공기 같고 풍경 같고 그러한 어떠한 상태적인 음악이 됐으면 음악도 말 그대로 과하게 서사적이지 않고 그랬으면 한다라는 그냥 기대가 있었는데 잘 안 들려줬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레퍼런스도 또 없었고 그렇지만 막연하게 그런 것들이 만났을 때 굉장히 새로운 강렬한 에너지들이 생길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촬영을 할 때도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뭐 하곤 했지만 이것이 음악이 어떠한
보는 이들이 개별의 서사들을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공간을 음악이 만들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처음부터 확신이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관객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두 분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본 어떤 느낌을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손 들어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손 드신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지난번 관객과의 대화나 오늘도 정재일 음악 감독님은 음악을 만드실 때 감정이나 그런 서사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장민승 감독님께서는 제일 감독님이 처음 만들어서 보내신 어떠한 편집되지 않은 그런 음악이 영상과 절묘하게 맞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 음악에서 느낀 감정이나 서사가 전혀 없으셨는지 개인적으로 느끼신 점이 있으셨다면 어떤 점이셨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지구상에 좋은 음악들이 많고 매일매일 좋은 음악들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맞는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옷을 입었을 때 얻어지는 편안감 이런 것처럼 항상 그런 것들이 살면서 같이 이렇게 한 살 두 살 더 나이 먹어가고 작업을 하고 이러면서 더 그런 것들이 한 발 한 발 더 맞춰가면서 얻어지는 그 두터운 예술적 신뢰 이런 것들이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저는 그걸 음악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음악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되고 비단 저와 작품을 하는 것이 비단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아니면서 많이 그런 거에서 제가 예술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수행하고 나갈 때 물론 좋은 텍스트나 혹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음악이 가장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만들 수밖에 없죠. 감정을 만들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도 음악 감독의 음악을 또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많이 상상하기도 했는데 제가 단언컨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정말 그동안 만든 음악들도 다 좋고 하지만 이게 44분이라는 거는 어떤 음악가가 살면서 44분의 곡을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써내려 갈 수 있고 하는 음악가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큰 레퀴엠 같은 뭔가 하나의 대곡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악장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일종의 레퀴엠의 피스가 나온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닌 또 뭔가의 앞으로 남은 부분들이 채워져서 전악장에 다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하나의 느낌을 봤을 때는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예, 엄청난 위로가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슬플 때 밝은 음악이 위로가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게 굉장히 뭐 넓은 의미의 위로입니다.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됐고 그래서 이것들이 실은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전형적인 아름다운 공간이 지닌 이런 것보다 정말 하늘과 땅이 뒤바뀌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에너지와 공포가 있고, 예, 근데 사실 거기에 이면에 또 다른 희망이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처럼 이 음악이 제가 느끼기에는 뭐 얼마 전 뭐 강력가에 대한 얘기지만 음악에 다 개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정서는 이렇게 막 반짝반짝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풍경도 그렇고요. 근데 그 둘이 만나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같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여성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머리 긴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예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밝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 영화를 보면서 느껴가지고요. 아까 정재일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 안도를 느꼈고요. 장인승 감독님께 질문할 것은 영화에서 제가 기술 같은 것은 전혀 모르지만 페이드라고 하나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사진처럼 그냥 사진 슬라이드 넘기는 것처럼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도 감독님의 의도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선택적으로 그렇게 집어넣으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천일의 기록이라고 하면 되게 그 후반 작업 때 덜어내셨을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빼기 아쉬웠던 뭐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기억력이 좋지가 않아서 뒷순서부터 하면요. 이게 다 촬영하고 나니까 한 용량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그러니까 한 1페타바이트 정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1테라바이트 1000개의 분량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하루에 1테라바이트씩 찍히고 한 거죠. 해갖고 근데 이 과정이 다 채워놓고 펼쳐놨다가 이것들을 다 빼는 기간을 집중해서 가졌어요. 그리고 버려야 될 거. 왜 우리도 사진 많이 찍어내면 거기서 버릴 거 버리잖아요. 뭐 그런 거 버릴 거 버렸는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늘리니 그래서 심지어는 하루 종일 돌아가는 영화관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음악은 계속 반복이 되고 이런 상상도 실제입니다.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하다가 정말 이렇게 과감하게 정리해내고 했는데 어느 한 날 진짜 증권회사에 모니터 놓듯이 많은 모니터를 놓고 그냥 한 방에 돌려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돌려봤더니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각각의 작은 화면이 아니라 오늘 보신 것 같이 이런 화면들이 수십 개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동쪽의 풍경을 볼 때 자연스럽게 서쪽을 볼 수 없듯이 마치 그러한 과정으로 미술관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했고요. 그런 상상력을 하나 획득함과 동시에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44분으로 만들어내는 거가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전시와 상영과 등등의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형식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이렇게 습작들을 통해서 얻게 됐죠.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많이 덜어냈습니다. 많이 덜어내는 작업이 편집에서 가장 큰 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전환, 이렇게 툭툭 잘리는 것들, 이렇게 그걸 이제 하나 그리고 그 전환들 이제 뭐 편집에서 용어를 이제 뭐 트랜지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툭툭 끊기는 걸 이제 하드컷 전환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영화적 형태로 나올 거라는 것들을 아예 배제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촬영을 할 때도 저는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사진을 찍듯이 이 무빙 이미지를 찍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안에 프레임 안에 움직이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움직여야 될 당위성을 갖지 못했고요. 그래서 고정된 앵글로 찍은 것들을 포함시켰고, 그리고 그 전환에 있어서는 특히 도입부 같은 걸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그렇게 정말 멀쩡히 있다가 안개들이 나오고 안개가 될 때 이렇게 화면이 하얘집니다. 그럴 때 또 자연스럽게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뭐 어떤 의도하에 당연히 배치를 했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우기의 안개가 거치고 나면 다시 겨울로 바뀌어 있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상상을 하게 됐냐면요. 원래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순으로 해야 돼? 뭐 유치하겠지만 이런 상상도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는데 관객들이 이걸 보실 때는 동서남북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높이에 상관없이 해수면에서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이것들이 순서가 그것도 밤낮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음력 24절기에 맞춰서 대부분 그때 유명하게도 다 그 절기들이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것들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지점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명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를 갖고 배치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면에는 눈밭이 막 날리는 바다가 나오지만 산꼭대기에서 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게 실시간은 아니지만 많이 다니고 그거를 경험함으로써 배치했을 때 나오게 되는 조화들은 또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을 같이 염두하면서 거기에 이제 시각적으로 더 이렇게 영화적으로 잘 전환이 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해서 배치했습니다. 누군가 보고 이 탄생과 소멸, 그래서 여기 안개인지 구름인지 알 수 없는 메인 액터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절기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정말 탄생과 소멸로 해석도 될 수 있겠구나. 뭐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보는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니까요. 아까 손 드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전 두 번째 보는데 주변을 둘러보고 이 영화를 보러 왔는데 5월에 광주에서 이것을 본다는 것의 의미가 전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지금 다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사회자님이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오늘 볼 때는 물이나 뭐 이렇게 나무나 어떤 설경보다 그런 안개나 구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어떤 이동이라는 개념, 그래서 어떤 장소보다는 시간적 개념, 그리고 특히 그것이 뭔가를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정말 강하게 왔고, 굉장히 그 영상에서 의지적으로 저에게 말을 거는 그런 느낌까지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음악과 함께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해 주셨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그런 이동을 관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성의 에너지를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저의 바램까지 좀 얹혀져서 여성의 에너지가 땅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그런 구름을 타고 좀 이동하는 에너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이렇게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바람과 공기 같은
만들고자 시작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무속에 근거한 종교적인 그 이미지가 담겨질 수밖에 없었다고도 생각해요. 어떤 분한테는 곡소리를 왜 넣느냐라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전통적인 것을 언어로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 무속적인 느낌을, 종교적인 느낌을 배제하기가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한국의 특히 전라남도의 씻긴굿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그 예술도 있고 그래서 마치 그 무녀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 가물란 또한 어떤 저 위에 어느 곳에 바치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우리가 아는 클래시컬 음악부터 모든 그 예술의 시작이 그 종교였으니까 그런 느낌이,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공유하는 이야기들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5월 말씀도 하셨지만 제주에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이 한반도에 2014년 4월에 더 아픈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는데 이런 걸 넣자 이렇게는 절대 하지 않지만 다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가지고 계신데? 내가 앞집에. 이 오버데어도 진짜 사력을 내서 네, 그건 아는데, 네, 진심으로. 네. 그렇게 하고요. 이건 그러니까 놀라울 만큼 너무 무심할 것 같이 요청이 없었어요. 요청이 없었고, 그리고 아직은 공개하지 못한 출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맹구를 목적으로 영상과는 다른 또 사진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사진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제주가 갖고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다 끝나고 스스로에 대한 약간 위안의 차원으로 하와이 제도의 몇몇 섬을 화라산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별들은 거기서 어떻게 보이나. 그래서 화라산도 가보고 뭐도 해보고 잠수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물론 규모도 크고 더 진짜 태평양 한가운데 가장 제주도로 치면은 북태평양 남태평양에서 끝과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궁금해서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가면은 당연히 어마어마하죠. 그렇지만 진짜 정말 저 오버데어에는 더 정말 어마어마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으로 갔는데 가서 느낀 대답은 제주가 진짜 좋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담긴 비주얼이 진짜 어디 가서도 사람들한테 다르게 전달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만약에 질문 주신 것처럼 그냥 제가
자의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규모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못 들여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둘이 언제나 얘기하지만 이렇게 납품을 약간 독촉받으면서 하고 시간이 정해지고 이러는 것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종의 가이드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가이드라인, 시간이라는 가이드라인, 여러 가지 형식, 약속들 이런 것들이 주는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자율성들을 최대한 한껏 활용해서 나온 게 실은 오버데이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광주에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저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오늘 이 제안이 와서 내일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제주를 가라 그랬다 그러면 망설여질 것 같아요. 망설여질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이에 몸도 많이 달았고 그러다 보니 의지도 조금 닳기도 하지만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서 2014년도에 보이스리스라는 작업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세월호 이전의 저의 작업과 이후의 작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지만 그때 그 타이밍이 이게 오버데이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던 타이밍인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왔을지 아직은 상상이 안 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객분이 개그로 질문했는데 제가 다큐로 바꾸는 건지 모르겠으나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감독 진짜 좋았겠다. 한라산 입산금지라 맨날 못 들어가는데 저기 가서 저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자연을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감독은 정말 얼마나 행복했을까가 처음 든 생각이었죠. 그런데 다시 조금 보면 그 스틸 같은 사진에 움직임이 많다고 하지만 그 움직임이 있기를 기다리는 그 인고의 시간과 그리고 자연이 우리가 보통 보고 되게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섭다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의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그걸 어쨌든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었어요. 너무 다큐로 받았죠. 아니요, 좋습니다. 또 얘기하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예상하고 왔던 것과 정말 180도 너무 달라서 저곳이 정말 제주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 제주인지 모르고 봤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만약에 누가 이 영상을 봤는데 제주에 어디 가면 저런 곳을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답은 지금 나온 영상 속의 장소가 제주에서 정확히 정말 한라산만 나온 건지 전 모르겠어요. 제주를 여러 번 갔지만 비슷한 장소를 잘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에 장면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보고 나니 영상은 영상대로 또 음악은 음악대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도 영상이 더 죽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야 음악이 더 죽이게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솔직한 마음이 좀 궁금할 정도로 양쪽이 정말 독립적으로 저한테,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도대체 음악을 위한 영상인지 또 영상을 위한 음악인지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되게 독립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정재일 음악 감독님의 굉장한 팬인데 대중음악에 섞여 있을 때도, 그리고 영화 음악에 섞여 계실 때도, 그리고 또 행사 음악 안에 계실 때도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탤런트 넘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직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대중문화를 정말 많이 이렇게 적셔 살죠.
그런데 각 학교의 교과를 보면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 수십 년 전에 그런 어떤 교과풍의 음악을 다니는 내내 배우면서 불러야 되는데 제가 가르치면서도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육 분야에도 발을 하나 디뎌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금 종려상의 음악가분께 대답하세요. 일단 저곳이 어딘지를 말씀드릴게요. 모든 이거는 뭐 허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짜를 진짜같이로 그림을 그리고 뭐 그런 건 더더욱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아까 사연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 직접 두 발로 제가 다 직접 다 기록한 보고 기록한 것들을 재현한 것이고요. 그게 장소가 어디였다라고는 뭐 설명해도 잘 우리가 공감을 갈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발길 닿지 않았던 곳들이 더 많고, 그리고 발길을 함부로 닿을 수 없는 곳들도 더 많고요. 그리고 그렇지 같은 장소지만 쉽사리 그때 그곳에 도달할 수 없거나 서 있을 수 없는 시간대, 날씨 뭐 이런 곳들에서 다양한 대기와 상태를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저한테 이 얘기 하지 말라고 엊그제 그랬는데 음악이 좀 잘 되고 있어? 그랬더니 음악만 제대로 나오는 구간이 하나도 없어. 음악은 계속 나오는.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게 지금 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거를 무슨 장르라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서로 잘 통용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필드에서 찍어졌으니까 다큐멘터리라고 분류가 됐는데, 저는 이제 누군가 물어보면 그냥 음악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짜 계속 말씀드리는 상황에 나오지만 이렇게 44분짜리 한 곡이 나올 수가, 음악을 만드신다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작업들을 거의 지금 함께 미술로서 혹은 예술로서 같이 한 지가 이제 11년 돼가더라고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요. 장르생동하게 정진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 그간 개인적으로 발표한 음악도 저는 항상 다 귀담아 듣고 있었고, 누구보다 빨리 들을 수 있었고, 다양한 발표되지 않은 걸 들을 수 있었는데, 가장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진짜, 그리고 어떠한 제약 없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도 뭐 이게 이 필름에 삽입된 음악이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다른 뭔가 전환이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명상적인 경험들 이런 게 필요할 때 뭐 차에서든 집에서든 작업실에서든 이 음악을 44분짜리 듣습니다. 그래서 뭐 더 죽이고 안 죽이고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어서, 혹은 제가 만든 무엇인가가 혹은 들려주는 무엇인가가 그렇게 서로한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혹은 모든 좋은 영감을 주고, 이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그 음악과 영상이 모두 어떤 동등한 존재 같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 작업 방식을 생각했는데요. 저는 작곡가니까 항상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주인공이 있습니다. 가수와 작업할 땐 가수, 영화 음악을 할 때는 연출가와 그 스크립트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장 깊게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 개인의 예술혼을 불태우려 하지 않거든요. 그게 저만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데 또한 장민성 작가와의 작업도 오버데어를 저보다 훨씬 몇 배나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고민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작가의 의도를 헤아리려 하고 하지만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맞추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나누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주워 담아서 시작할 때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가볍게 말하면 제 맘대로 하고요.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저만의 또 프리즘을 거쳐서 뭔가 다른 생명력을 내놓기를 원하게 되고 그것을 허용해주는 연출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 방식은 그냥 각자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얻으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거의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감독님 두 분이 마지막 지금 거의 뭐 마지막 마무리 멘트 같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또 아쉬워하시니까 한 말씀씩 하시면서 이 자리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노트에도 제일 먼저 썼지만 4년 전 6월 10일 날 그 목포에서 차와 장비와 먹을 거와 일단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서 이 남해를 건너려고 기다리면서 그때 이렇게 하면서 광주와 목포를 지나서 갔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누군가가 말했는데 제주의 어머니 전라도에서 실제로 그 목포에서 걸리려고 했을 때 날이 맑아서 저 어렴풋이 제주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가면서 굉장히 무수하게 아름다운 성을 봤고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제주의 어머니 제 전라도 사투리로 저그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거에 그 몇 마디와 그 근거 없는 어원을 계속 마음에 품고 진짜 천여일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요. 이렇게 5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왔고 이렇게 뜻깊은 장소에서 상영을 같이 하고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제 부산도 상영이 있고 제주도 상영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뜻깊은 오늘 만든 이로써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뜻깊으십니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낯선 경험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분께 어떤 느낌을 드리고 여러분께 행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무엇인가를 잘 보필해서 또 좋은 작품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새로운 영화적 체험이다. 오버데어는 새로운 영화적 체험이다라고 이제 우선 저희가 선언을 했는데 오늘 관객 여러분들이 해주신 얘기를 들으니 정말 그것이 맞았구나. 다들 그렇게 느끼셨구나. 이런 지점이 오늘 저희 이 영화를 개봉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시네마테크 관에 이렇게 많은 관객이 오신 거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주에 계신 분들은 정말 쉽게
내 집 드나들듯이 이 공간에 와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행사가 있으면 참석을 해서 이 시네마테크관이 계속될 수 있게, 이 시네마테크관이 계속되려면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와주셔야지 또 유지되고 또 지원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또 좋은 어떤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나눌 수 있었던 이 시간, 이 시간을 함께 만들어주신 관객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